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투자해서 가장 수익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가장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세상의 입지와 지역 선별과 입지로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확장해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새만금의 그 기본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만금은 세 개의 지자체, 군산, 김제, 부안의 세 개의 지자체를 연결돼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립지와 매립지 주변 도시로 이렇게 크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매립지를 개인들이 투자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매립지는 사실상 기업들하고 투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 계획의 정보를 알아야만이 세 개의 지자체 중에서 어느 곳을 선별할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서 살 수밖에 없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의 그 대도시가 개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지역을 선별할 수 있고, 지역을 선별하고 또 교통 인프라들이 어떻게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시 계획을 보면서, 개발 계획을 보면서 최고의 입지를 또 선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계획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을 볼 때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부 사이트에 가서 보듯이, 새만금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를 만드는 국가사업의 모든 개발계획의 정보는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에서 개발계획을 모든 계획을 총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새만금 개발공사에는 공사가 어떻게 공시되고 착공되고 진행되는지를 또 보려면 새만금 개발공사 사이트를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신 만큼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신 만큼 더 정확하고 더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기본계획 두 번째에서 용지 부분을 아마 용지 조성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 개발 계획은요, 크게 6개의 용지로 그 계획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산업과 연구 용지로 해놨고요. 국제협력 용지, 그리고 관광 레저 용지, 그 다음에 농생명 용지, 또 이제 배후 도시하고 환경 생태 용지로 크게 3개의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지를 구성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어느 부분을 어떤 면적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그 지역에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나 그런 입지나 교통만 분석할 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산업연구용지입니다. 지금 여기 모든 곳이 사실상 개인들하고는 상관없는 투자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국가에서 매립지를 통해서 국가에서 기업들이 투자, 조건이 맞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때 그 매립지 안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주변 도시에서 도시를 형성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주변 도시에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주거지 비용, 주거지 가격이랑 이런 부동산 가격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도시를 선별하기 위해서 부안이냐 군산이냐 김제냐
요 세 군데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에 어떤 도시개발 계획이 있고 어떤 용지로 개발이 되는지를 아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산업용지는 이제 면적으로 하면 41.7제곱킬로미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수로 좀 계산을 해야 여러분들 좀 쉽잖아요. 그러면 1260만 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농업청공사에서 개발하는 개발을 주도하는 그 지역이에요. 새만금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낮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력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연구나 산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단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와 연구용지를 같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군산 지역에 포함이 돼서 지자체는 군산 지역. 여기 보시게 되면 면적이 다 나와 있고, 물류와 항공과 첨단 산업들 그리고 제조업들로 형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개발 정보들을 조금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또 있어. 그래야 어디에 인구가 밀집돼서 일자리가 형성이 되니까 인구가 어디에 밀집이 되겠구나, 이런 조건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계획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구 수를 그 5만 1,000명 정도 내외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세대 수도 2만 세대 정도 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또 필요한 그 시설들, 뭐 폐기물 하수 처리, 뭐 상수도, 이런 시설들, 그린 시설들을 다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래 보시게 되면 산업용지에 동선이죠. 동선을 잘 보셔야 하는 건, 동선 체계를 잘 보셔야 하는 거는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땅의 팔자는 도로가 바꾸죠. 그 도로가 얼마나 유충 도로이고 얼마나 중요한 도로이고 몇 메타의 도로이고 상권이 형성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큰 기업들, 업체들, 그 건물들, 빌딩들이 올라가는 위치인지 등등등, 도로의 폭에 의해서 또 상권들이 형성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또한도 좀 잘 보셔야 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얘기하고, 그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시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도시 서비스 지역으로 죄송합니다.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산업용지, 그리고 이제 공항부지, 주거지, 주변은 그 환경 생태 용지로 그대로 놔둔다라는 게 또 아주 강점이죠.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하면서도 미래의 도시의 트렌드를 다 갖추고 있어요. 미래의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수변, 항만 도시인데요. 수변 해양 도시까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또 유일한 스마트 도시를 세계 최초로 새만금의 국제협력용지 김제라인의 그 신항만 앞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게 또 이제 세계에 또 아주 포인트가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 또 새만금의 또 스마트 수변 도시 최초이죠. 세계 최초.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 중심 상권을 어느 쪽에다 두고 소생활권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참고를 하시게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린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시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프린터에서 직접 이렇게 계산도 해서 좀 보시고 하시면 아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협력용지는 솔직히 김제 라인에 이렇게 그 관연돼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표시가 잘 돼 있죠. 여기 앞에가 신항만 형성이 되는 거고, 이쪽이 쭉 국제협력용지로 활용이 되는 그 위치죠. 여기 이 안까지는 매립 지역이에요. 면적은 52.제곱미터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이제 산업과 물류 그리고 국제 협력,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경제 구역을 만든 게 아주 강점이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문화들이 규제 없이 아주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행정과 그런 문화가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문화란 그 생활과 문화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용지를 만들고 있는 게 또 새만금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얘기를 했고, 이제 도입도가 산업과 물류, 국제협력의 산업과 물류 지식들을 이렇게 첨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러 나라가 교류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도 계획 도로들이 어떻게 내겠다라는 순환도로랑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또한 밑에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구가 70만, 죄송합니다. 7만 내외 인구를 하고, 세대수도 이제 3만 800 세대를 이렇게 만들겠다 내외에서 라고 얘기를 했고, 학교도 뭐 초등학교 7개, 중고등학교 6개 등, 또 기타 필요한 생활, 도시가 형성될 때 필요한 뭐 정화조나 폐수 이런 시설들도 다 만드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들을 다 어떻게 몇 개씩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용지 기능 그 개념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 어떤 이 땅의 용도를 어떻게 해서 기능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서 A 면적이나 뭐 이렇게 나누고, 주거 용지나 중심 상권을 어디다 만들겠다, 국제 협력 업무를 보는 위치도 어디다 만들겠다, 상업지를 어떻게 만들겠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개발 계획 내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인구가 밀집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화 구역으로 3개로 나누어서 그 하나의 순환 도로를 만들어서, 링으로 만들어서 개발 계획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소생활권, 중심상권, 대생활권 이렇게 해서 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제협력 구상 예상 조감도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협력용지 구역 안에서 어떻게 구상하겠다라는 조감도를 이제 좀 그래도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부안축으로 형성돼서 개발되는 관광 레저 용지예요. 크게 이제 3개로 나뉘는데, 이쪽에 보면 방조제에 있는 그 신시 야미도 용지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또 이제 이 안쪽이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군산군도 그 지구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그 매립지 안에 관광 1지구 아랫부분이죠. 관광 1지구 아랫부분하고 2지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동선들, 교통망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계획도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용지 세부 내용들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상업, 주거지, 이제 1단지, 2단지 안에서도 조금 더 상세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만금의 이제 그 관광지, 샘버리 개체지 지역 주변에 뭐 하서면 장신리를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쪽이 관광축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 가까우니까 개발되고 여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로 많이 그런 땅들을 소개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투자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광지를 이렇게 가다 보시면 관광지 핵심 거리만 걷지 세부적으로 막 주변에까지 찾아가실 첫 번째 시간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돼요. 그래서 메인에 있는 것들도 다 보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주변 도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 안에서 주거지와 뭐 리조트 같은 거, 이 시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관광한 사람들이 다 하고 가는 거지,
그 주변 도시까지 뭐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계획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는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지역으로 가야지 자꾸 주변 지역을 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일지구에 이 아래 일지구에 정확히 뭘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뭐가 생긴대요, 어떻게 된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상세한 내용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드리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관광 레저 용지를 어떻게 다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의 내용과 같이 계획 그 지표인데요. 그 상주 인구를 그 44,000명 내외에서 인구 계획을 했고 이제 세대 수는 18,000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4개, 중고등학교 4개 이런 시설들을 쭉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서랑 주민자치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실시 야미도 용지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해양과 해양을 테마로 한 관광지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주로 활성화를 시켜서 신시 야미 지구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잘 나와 있는 거. 이제 고군사 용도도 잘 설명이 부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되고 고군산 군도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디에 무엇이 생기는지 참고하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농생명 용지예요. 네 번째는. 농생명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시면 군산에도 있고 김제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어요.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농생명 용지는 대부분 기술로 자동화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하고는 많은 상관은 없는 지역이에요. 일자리 자체도 창출이 많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지구, 109, 209, 309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상세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지역에 또 이제 어떻게 용지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예외단지, 원예단지도 만들 거고 농산업 클러스터를 클러스터 지역도 만들고 또 이제 그 지역이 어디에 생기는지 위에 지도에 나와 있거든요. 묘목장도 수목원도 농촌마을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새만금에 유일하게 있는 배후 지역이에요. 인구를 10만을 계획을 해서 면적을 한 300만 평 정도 10.0 제곱킬로미터를 이렇게 면적을 했는데 한 300만 평 정도 보시면 돼요. 그 구역에 이제 관광 레저나 상업 업무들을 이렇게 직접화되는 공간으로 배후 지역을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획 인구가 10만 계획이고요. 그 내용 안에서 내부에도 10만의 인구를 계획 인구로 했고요. 세대수는 이제 4만 3천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8개, 중고등학교 4개 정도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이나 경찰, 소방우체국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위치들도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또 이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선을 또 이렇게 잘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만 인구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좀 유심히 알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토지 이용 계획원도 어디에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어디를 주거를 하겠다, 관광 레저를 어느 쪽에다 하겠다라고 정확히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녹지 부분을 정확히 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생활권하고 소생활권을 어떻게 분포를 해놨는지, 거점을 어떻게 나눠놨는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생태용지예요. 이 또한 군산, 김제, 부안을 고르게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이렇게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보존해야 하는 습지 같은 것들을 다 이게 연한 녹색, 진한 녹색으로 된 게 다 생태용지로 구분이 된 거예요. 이 면적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연을 계속 형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생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을 갖고, 또 수질 정화까지, 그리고 환경 교육의 체험들이 가능한 네 개의 역할을 하는 생태용지를 환경 생태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면적에 무엇이 있는지, 이 또한 이제 사실상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친환경 스마트 새만금의 전체를 봤을 때는 미래 도시의 트렌드인 친환경 도시의 조건들을 또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상세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지역을 면적별로 어떻게 구성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한번 보시면 핵심 지역을 녹색으로 표현하고, 완충 지역, 전이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색깔로 아주 알아보시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지자체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된다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고, 어느 지자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저평가가 현재 돼 있고, 어느 지역이 개인 투자하는 개인들하고 가장 밀집되어 있을까. 그리고 세계의 지자체 중에서 어디에 가장 큰 핵심 신도시가 생길 것인지를 또 알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알아두시고 미리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울 필요는 없고 큰 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새만금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를 드리지만 새만금은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인들이 2019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이 지어지는지, 가문이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도 순간이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영상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기술이 바뀌는 대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전 세계의 판이 다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경제의 많은 데이터들은 솔직히 3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과 통계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미래의 예측이 3차 산업의 3차의 통계치로 4차 산업 시대를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많은 모순이 생기고 많은 그 리스크를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가 8시점인 3년, 5년에 이루어질 그 시대, 그 주거 트렌드, 주거 환경들, 문화, 소비 패턴들, 역사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3차 기술 시대의 관점으로 구형의 그 도시, 구형의 아파트, 구형의 상가들, 건물들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투자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빠진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인 매는 가치를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 기술로 인해 형성된 모든 제품들은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소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의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 도시의 땅, 스마트 도시의 땅에 있는 스마트 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또 도시 안에 있는 상가들이 아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외의 지역들은 현재 도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 상품들, 땅들은 투자 가치가 상실을 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되는 순간 스마트 도시가 형성된 땅에 가장 가치가 있고, 그럼 지금 국가에서 2019년도 중심으로 세계의 아주 큰 스마트 도시를 국가가 시범 도시를 해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많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국가 사업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를 드렸죠. 국가 사업을 많이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거든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국가는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사업은 그냥 뭐 지방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사업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획 수립해서 그게 100% 완성이 되고 계획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안 된 적이 없는 게 바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해서 시범 사업으로 만드는 스마트 도시 안에 있는 그 도시가 지어지는 땅, 그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라고 이미 허가에는 도시지역 땅으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건축 용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허가해놓은 땅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수익도 당연히 안전하게 고수익이 나는 거죠. 개발이 되는 단계가 뭐냐면 먼저는 국가에서 도로를 내줘야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핵심 도로를 내주는 축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축으로 나오는 그 핵심 요충 도로들을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내주게 되면 그 도로를 갖고 해당 지자체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일단 도로가 나는 시점에 또 1차적인 수익을 보고 되게 많은 분들이 도로 나고 나서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못해도 5배에서 10배를 주고 사는 땅을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땅을 산다 역시 마찬가지로 못해도 10배 이상을 주는 그 땅 가격을 내가 치르고 사는 건데 제가 추천해주는 땅은 도로 나기 전이에요. 이제 하지만 도로 계획이나 도시개발 계획은 수립이 이미 된 거죠. 그럼 그 시점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를 이제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내줄 때에는 먼저 국가에서 핵심 도로 내주고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의 도로를 내주면 그 땅을 사서 건축회사들이 지구 단위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민간 개발자들이, 개발회사들이. 그러면 그때 그 땅을 분양받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하고 계신 분들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개발회사들이나 건축회사들이 수익을 보는 그 5-10배를 소액을 갖고 투자하는 개인들한테 주는 정보를 주는 게 제가 하는 투자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을 갖고 계신 분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도로가 났을 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정말 1억 미만대 1억에서 조금 이쪽 저쪽 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이 되면 토지 투자가 어려워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투자하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소액을 갖고 투자하는 1억 미만에서 1억 조금 이상의 소액 갖고 계신 분들은 집중하시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하루가 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직장 하루 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루 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투자의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투자 관점이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게
저의 관점은 그렇지만 고객의 상황이나 자본이 되지 않고 타이밍이 아닐 땐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사고팔고를 하지 않는 거 정말 그 입지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 위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되도록 임대 수익까지 창출해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액을 갖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더 자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도시 지역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도 건설이 확정이 됐고 예타 면제 통과됐다라는 게 이미 건설이 확정이 된 거지만 두드려도 너무 심하게 두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많은 부동산 하신 분들은 새만금 쪽으로 눈을 다 돌리고 이게 타고 오잖아요. 타이밍에 따라서 지금 발목에서 무릎까지 온 상황이고, 그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도 이제 새만금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구분을 할 줄 안다. 이 타이밍에 와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시장을 좁게 보고 계시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작게 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액을 갖고 있는 분은 투자할 수 있는 어려운 타이밍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량 매물이라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물건 또한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도시 지역의 물건들의 입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들은 있겠지만은 신도시의 요충 지역에 도시 지역 땅들이 없어요. 입지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매물이 안 나와요.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것들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도시 지역이면 다 돈이라고 이렇게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국제공항도 확정이 됐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개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주민들이 아는 거죠. 갖고 있으면 돈 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도로내는데 왜 팔아요? 돈 되는 거 다 아는데요. 정말 그 상황 돈 되는 걸 알지만 팔 수밖에 없는 병원비나 자식들 결혼이나 사업을 도와줘야 하는 이런 것, 정말 급한 상황으로 급매물들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을 갖고 계신 분은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소액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라. 하루 한 시간이 정말 귀해요. 저는 매일같이 제가 계약금을 걸지 말라고 해도 고객님들이 계약금이라도 어떻게 넣어놓을까요? 이것들을 고객들이 얘기한,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놓쳐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하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땅을 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 나와줘야 돼요. 내가 땅을 사려고 이렇게 알았을 때 좋은 땅이 나와줘야 하는 땅에 나를 맞춰야지 내 돈에 땅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하고,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다 저거다 가릴 게 아니에요. 내가 환승을 해야 할 타임이면 환승을 하면서 가야 할 거고, 지금 물건이 정말